함께 성장을 꿈꾸는 저는 해나경이고요. 네, 저는 박진혁 법무사입니다. 네, 이제는 말 안 해도 척척척 네. 오프닝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저 진짜 모 네. 부동산 때문에 확 뚜껑이 열렸잖아요. 네네. 아니,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네. 저희 이제 그 수강생분들한테 직접 부동산 뚫어서 물건도 보고, 예, 저기 임장도 가고 계약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데, 갔는데 권리 계약하는데 거기서 부동산 복비를 요구했대요. 네네. 아직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고 권리 계약만 한 상태인데 복비 50%를 요구를 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분이 너무 순진하게 저한테 좀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50%를 또 준 거예요. 네, 주고 나서 임대차에서 깨진 거죠. 임대차가 월세 인상이나 임대료 인상이나 그렇죠. 뭐 건물주 문제는 이슈 경우가 때문에 있어요. 그리고 네. 중간에 소방필증에 문제가 있거나 네. 하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졌으니까 중기료 뭐 환불해달라라고 얘기했더니 계약서에 안 보이게 아주 조그만하게 계약이 뭐 어떤 이유로든지 계약이 해지된 경우 납입된 뭐 중기 수수료는 반환될 수 없다. 반환될 수 없다. 이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250만 원을 어떻게 보면 날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 근데 사실 임대차나 소방필증은 특약으로도 많이 놓고 이걸로 깨지면 그렇죠. 무효화되는 네. 게 되는 건데 어쨌든 내가 너한테 매물을 보여줬고 나도 임장 다니면서 같이 고생했고 고생한 게 있으니까 이거는 받아도 되는 거야 라고 좀 약간 억지를 부리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부동산 복비를 선불로 받는 게 네. 이게 맞는 건지 이래도 되는 건지 근데 그렇다고 굳이 또 불법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는 네. 한데 우리가 저는 안 줘도 돼 주지 마라고는 했거든요. 네네네. 이거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일단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큽니다. 비용이. 그래서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입장에서는 받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계약자 입장에서는 그 원장님 입장에서는 안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확실히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면 주는 게 맞는데 계약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소개도 해줬고 물건도 보여주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나도 논 게 아니고 일을 했는데 아예 한 번도 안 받기는 좀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세요. 지금 고시원 원장님들 뿐이 아니라 일반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중개하는 경우에 결국 계약이 안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네, 대부분이 계약이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고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10에 한 2, 3 정도인데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일단은 관련된 법규를 먼저 가져왔는데 말씀드리자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해지가 된 게 아니라 그 임대인과의 문제로 있어서 임대차 계약 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 중개 보수에 대해서 그 밑에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잔금 치르는 날에 중개 수수료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법적으로 네. 맞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잔금 하는 날에 중개 수수료를 드리면 되는데 중개 공인중개사님이 미리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행령에 보시면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르되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정으로 미리 받을 수 있게는 되어 있어요. 협의를 네, 해서 협의죠. 오케이 하면 네. 받을 수는 있다라는 맞아요. 건데 근데 이건 협의가 아니라 내야 돼 당연히 넌 내는 거야 하고 약간 네. 중개사님이 당연히 내는 것처럼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오케이를 해버리면 그 약정이 협의가 된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는요 변호사님 녹음을 했어 음성 녹음을 네. 아니 이걸 왜 줘요 잔금 치를 때 줘야지 네. 모르셨어요 원래 이 고시원 시장에서는 원래 주는 게 맞아요 그래요 하고 줬어요 그 증거가 있는데 그래도 줬으니까 이건 협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단 줘버리면 그건 내가 인정하고 줬다라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계약 성립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네.
일단 제가 관련 판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한번 판례를 읽어봐 드릴게요.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해 주신 사안을 봤는데 거기는 중개수수료를 미리 지급하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희한한 특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특약을 저는 처음 봤어요. 보통은 특약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추후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반환한다. 거꾸로 특약을 넣거든요. 근데 네가 준 네. 돈은 내가 먹는다. 근데 이거를 특약이 되게 위험한 게 이런 특약을 하시면 항상 중개 수수료 부분은 법률 규정이 있지만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되라는 부분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네. 내가 계약서를 제대로 꼼꼼하게 안 읽은 내 잘못인 거네. 계약서 하실 때 중개 수수료를 항상 잔금일에 지급하겠다라고 하시고 만약에 그런 경우라도 그 계약 체결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에 그 과실이나 이런 게 없이 계약 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중개 수수료 뭐 수고료 정도 되겠죠? 수고료 정도를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어요. 그 판례. 그러면 정리를 하면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르지 않았는데 먼저 달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안 되는 협의를 거니까. 안 해주면 됩니다. 협의가 나 그렇게 못하겠다. 나 안 줄 건데? 이러면 끝나는 건데 내가 줬을 때 그걸 협의하는 걸로 이제 들어가 버리면 나는 줘버리면은 나도 이걸 협의한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 절대 먼저 주지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특약사항도 잘 꼼꼼하게 살펴보고. 근데 임대차나 예를 들어 다른 문제 때문에 깨진 게 아니라 나의 그러니까 단순 변심이라고 하긴 그런데 내가 더 좋은 매물을 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더 좋은 매물을 봐서 그냥 나 이 계약 안 하고 싶어 했을 때는 그 500만 원이라는 그 수수료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5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개 행위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줬잖아요. 요에 상응하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중개사님이 먼저 권리금 계약 시 중개 수수료를 일부 달라고 하셨을 때는 특약을 넣으세요. 만약에 이게 계약 성립이 안 됐을 때는 중개 수수료를 반환한다. 그러니까 아까는 반대로 특약을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안이 있나 판례를 찾아봤는데 이 반대로 특약을 넣은 경우는 판례도 없어요. 판례도 없고 그래서 이 원칙대로 중개 수수료를 지급을 하되 만약에 이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았을 때는 중개 수수료를 반환한다. 또는 뭐 중개 행위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넣으시는 게 맞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좀 우리가 무기로 들고 있을 만한 게 뭐냐 하면 방금 같은 사안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권리금 계약서라고 보통 하죠. 그거를 공인중개사님이 작성을 해주셨나요?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무기로 하나 들고 있을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판례가 나왔어요.